예를 들어서 우리 대입 학력고사 이런 거는 6월 달에 보죠, 지금. 그런 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만들거든. 근데 우리 학원의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야, 주관식. 혼자 내잖아, 혼자. 지 혼자 문제 냈으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 동떨어진 문제도 많죠, 이게. 우리는 딱 비중이 있거든. 실제 시험에는 요 비중을 딱 맞춰 놓거든. 요게 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30%, 중간 정도. 요렇게 해서 항상 출제위원들이 요걸 맞춰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고정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를 많이 발하는 게 뭐냐면 항상 시험장 가면 기출문제가 한 50%는 그대로 나와. 모의고사의 그 지문이 그대로 50%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50점 맞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조금만 응용할 수 있으면 이제 점수는 60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저 난이도가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돼. 그렇다고 이걸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 30%가 12문제거든요. 근데 12문제인데 4개 정도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4개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찍어도 맞아, 찍어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온 문제가 되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기출문제 지문이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지문은 거의 70% 중에서 50%는 여러분이 봤던 지문 중에 다시 나와. 그러니까 그 봤던 지문들을 눈에 익혀놓으면 공부하는 게 훨씬 빨라져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민법 보니까 그래. 민법 보니까 우리 그 기출문제에서 한 60%는 그대로 나왔어. 60%는. 그러니까 그 판례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없죠. 판례는. 법이잖아.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보잖아. 시험장에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끝에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지.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시험장 가서 큰 문제는 없어. 이제 고쳤다 그러네요. 응? 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페이지 113쪽. 113쪽. 환지계백의 작성 기준. 그래서 환지계백은 딱 2가지가 나와. 인가권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인가권자. 시장 등, 시장 등. 그러면 시행자가 어떤 시행자일 때만,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반드시 시장에 인가받아. 요게 기본적으로 지문이 꼭 들어가 있어. 그래 놓고 기준 문제가 나오는데 환지계백 작성 기준의 원칙은 환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계백은 환지 처분하는 거지. 환지 처분.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겠다 그 말은 환지를 지정하는 거야. 환지 지정.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7개 항목이라는 것은 위치, 지목, 면적. 요 3개 항목을 무슨 주의를 한다? 면적주의라고 불러. 그리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평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원래는 면적주의는 몇 개만 나와야 되고 3개 항목, 평가주의는 4개 항목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7개를 쓰기로 했다. 그 말은 무슨 주의로 본다? 절충주의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참고사항 있나요? 환지계백 작성 기준은 무슨 주의하고 면적주의와 평가주의를 합한 무슨 주의를 한다? 절충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학문적인 성격이 면적주의일 때는 몇 개 항목만? 3개만. 평가주의는 4개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몇 개를? 7개를 적용하는 방식은 절충주의를 한다. 그럼 절충주의를 쓰겠다는 것은 끝문장 청산이 필요 있다 없다? 청산 문제가 필요 없어져. 그래서 이걸 무슨 환지라 부른다? 적응 환지라 부른다. 혹시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 수용 방식에서 돈이 나와. 수용 방식. 그럼 그 돈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손실 보상금이라고 그래. 보통 우리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보상금 나온다 그러지. 이 보상금은 손실 보상금의 약자로 보상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당하면 여러분의 땅을 가져간 대신에 뭘로? 돈으로 보상해 주죠. 그럴 때는 보상금이라고 그래. 그럼 환지 방식에서도 돈이 나와. 그때 그 돈의 이름을 청산금이라고 불러줘. 용어가 다르죠. 똑같은 돈이 나오는데 수용 방식에서 돈이 나온 건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금. 환지 방식에서 돈 나왔다 그러면 청산금이 나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청산 문제가 없어지는 게 몇 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하면 청산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 그럼 두 번째 예외는 무엇이 예외냐? 환지 부지정.
원래 원칙은 뭔데? 환지 지정인데 환지를 부지정하기로 했으니까 예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환지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몇 개 항목? 7개 항목 적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다 그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칙 예배라는 말은 원칙은 뭐 하는 거?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개 항목? 7개 항목을 적용하는 건 원칙.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지정하기로 했는데 몇 개 항목? 7개 항목 적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예외 2개 이렇게 묶어보세요. 환지 부지정 7개 항목 적용 안 한다. 2개 묶었나요? 어딘지 몰라 지금? 그 예외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하는데 7개 항목 부적용 있나요? 그 2개 묶어놓고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청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칙에서는 청산이 없지만 자 똑같이 해라. 똑같이. 지금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자 환지 부지정 써 있는 거 있어 이거? 7개 항목 적용 안 한다. 여기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청산한다. 이렇게 적으라고 여기다. 아무 데다 적지 말고 아무 데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응? 올해는 내가 컴퓨터가 이거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냥 그래서 안 써놓은 거야. 내년에 내가 연습해 갖고 요거 만들고 여기다 써드릴게. 응? 내년에 써드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예배가 5가지가 있어.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이니까 예배다 그 말이야.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돼. 용어만. 2번째는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에는 증환지가 있어. 증환지. 그럼 면적을 더 주기로 했어. 더 주기로. 그러니까 예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덜 주기로 했으니까 뭐다? 그것도 예배야. 그래서 증감환지. 그 다음에 3번째는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한다 그랬어. 그럼 부지정이 지금 2번 나왔죠. 뭐하고 뭐가?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이 용어를 외우란 얘기야. 지문을 외우지만 지우는 필요 없고 그 타이틀만 알고 가면 시험 문제 다 풀게 돼 있어. 그럼 그때 증환지는 굵은 글씨 무슨 이득? 부당이득 써있네. 부당이득. 감환지는 손실보상. 그 다음에 과소토지란 어디서 배운 걸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억나나요? 주거지역 얼마? 60 이상, 상업공업 150 이상 그거죠. 그 수치보다 적어진 토지를 과소토지라고 그래. 그럼 과소토지니까 건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환지 뭐하라? 부지정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애가 전부 무슨 단어가 보여? 청산이란 단어 보이나요? 청산 이런 말 보여? 청산이 필요한 경우라 그 뜻이야. 자, 3번째가 입체환지야. 그럼 입체환지라는 말은 자 무슨 뜻이야?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건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답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뭘로? 건물로 주겠다 이런 말이겠네. 그럼 반대로 입체환지의 반대는 뭘까? 평면환지겠지. 그러면 다시 앞장 넘겨봐요. 거기 3번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여요? 양괄호 3번. 갑자기 대답을 안 하네?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여요? 거기다가 아예 그러면 이렇게 써봐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지는 예외적으로는 크게 2가지가 뭐가 있다? 평면과 입체 환지가 있다. 그럼 평면이라는 건 뭐다? 땅에서 땅 갖고 있는데 땅으로 줬다. 그럼 평면 환지. 내가 땅 갖고 있었는데 뭘로? 건물로 주더라. 그럼 평면 환지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래서 크게 입체 환지가 하나고 나머지는 모두 평면 환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다시 4번째가 예외 4번째가 뭐냐면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조치야. 5번째는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기억할 거. 지금 읽어드리는 게 5개가 있는데 번호가 요 지금 5가지 배운 것 중에서 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5개 읽은 것 중에 한 번이 나와서 한 번. 바로 1번. 요거 1번이 동의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해?
동의가 필요 없어. 이걸 꼭 구분하고 공부하셔야 돼. 이 5가지 이름이 나오면 동의라는 지문 갖고 답을 찾아내셔야 돼. 1번은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동의가 필요해. 그러면 2, 3, 4, 여기 5까지는 동의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그러면 동의가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시행자가 어떻게 하라.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야.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권으로 해. 근데 1번은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때 동의가 필요하는데 이 동의는 누구냐.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가 다 필요한 경우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임차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동의가 붙은 환지 부지정은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도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때 다시 요 2번의 디귿까지는 뭐가 필요하고 청산 문제가 필요하고 입치환지부터는 청산이라는 게 필요 없다. 요걸 맨 먼저 공부하셔야 돼. 환지계획 작성에 A외가 나오면 동의 있다 없다, 청산 있다 없다, 요게 가장 기본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시험장 가서 다 알고도 답 못 풀어. 청산하고 동의 문제를 먼저 구분하라는 거. 그때 이제 청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청산은 그 확정 시기가 있는데 확정 시기는 원칙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청산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소유권 취득한 날이지.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야 돈을 받는다 그런데 바로 증환지와 감환지를 말해. 그러니까 증환지와 감환지는 항상 청산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이 증환지 받았어. 환지계획에서 증환지 받았어. 그러면 땅은 받았지만 실제로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계획으로만 받은 거지. 그럼 무슨 처분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돼야 여러분이 더 받은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날부터 뭐하라? 청산하라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예외는 환지계획 인가 후에도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서 원칙보다는 미리 돈 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 요 놈으로 따지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건 아니겠지. 법적인 조문은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 환지계획 인가되면 미리 돈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환지 부지정된 거. 환지가 부지정되면 공사가 끝나도 새로운 땅이 나와야 안 나와? 여러분한테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돈이라도 빨리 줘라 그 말이겠지. 그래서 시기가 전혀 다르니까 요걸 먼저 이해하실 거. 자, 여기도 지금 환지 부지정이죠. 예? 요 디귿도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죠. 요 두 가지를 말해. 환지가 부지정됐을 때는 청산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언제? 환지계획 인가 후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래서 요 날은 법적인 조문이지 요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미리 준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환지계획 인가 시기가 2022년 6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환지 처분 공고는 2040년이야. 2040년 12월 31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환지 부지정당한 토지야. 그러면 이때 청산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돈도 내가 땅도 못 받는데 이때까지 기다려? 열만 받지. 그러면 이때 돈 줄게. 그럼 어떻게 해? 좋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어. 자,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은 뭐가 필요하다? 요거 기억나? 동의?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결정됐어. 그러면 혹시 환지 부지정은요 요 날 돈 주기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동의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날 줄게요. 그러면 동의해주면 되겠지. 그 동의가 여기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왜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면 사업해 못하지. 그래서 환지 방식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가 이 동의가 안 돼서 그래. 동의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할 때 환지 부지정은 무조건 날짜를 물으면 언제 준다? 환지계획인가 되면 바로 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법적으로는 요 날까지만 주면 되는데 이날까지 주면 절대 동의 안 해주니까 요렇게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 앞으로 그래서 환지 부지정은 여러분 시험에 가면 꼭 나와. 환지 부지정은 세 군데 나와. 환지 계획에도 나오고 환지 예정제도 나오고 환지 처분에 가도 또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 먼저 기억해 주실 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쭉 읽으시면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읽고 다음 장 넘겨서 입체 환지만 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입체 환지는 여러분 책에 지금 입체 환지라고 돼 있어. 근데 거기다 좀 적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면 좀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입체환지는 왜 입체환지를 하느냐. 바로 과소토지. 과소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입체환지 방식이야. 아까 요 디귿에서 과소토지는 환지 부지정한다고 그랬죠. 환지 부지정은 뭐 해줘야 돼? 청산해줘야 되지. 근데 과소토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면 돈 주고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 돈 주고받는 거는 더 내놔라, 덜 준다,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과소토지가 너무 많이 생기면 사업하는 게 어려워져. 사업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안 하고? 청산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걸 무슨 환지? 입체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건이 3개가 필요한데, 첫째, 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 말 자체가. 그게 바로 무슨 토지? 과소토지를 뭐 안 하는 거? 청산 안 하겠다는 뜻이야. 여러분 책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이 말밖에 없잖아. 그 말 자체가 무슨 토지가 있으면 과소토지가 생기면 뭐 안 하겠다? 청산 안 하는 방법을 쓰겠다. 이 뜻이란 얘기야. 두 번째는 그 토지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신청이 있어야 돼. 요게 필요해. 아무 때나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근데 시험에서 동의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동의 아니지. 동의는 아까 1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건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으면 시행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어야 돼. 시행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주고,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이것을 부여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과소토지 소유자에게 땅에 대해서 돈으로 주지 않고 뭘로? 건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 땅에는 공유 지분을 주게 되면 과소토지 소유자도 뭐 없이도, 청산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 뭐냐? 이 건물이 바로 상가 아니면 아파트. 여러분 구분 소유권이라는 어디서 써? 아파트에 쓰는 용어지? 어디에서? 상가 건물을 쓰는 용어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들이 과소토지 소유자가 만약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에 대한 과소토지를 뭘로? 건물로 지어서 건물에 어떻게 일부 나눠주는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 과소토지 소유자 돈 조금 받는 것보다 뭘로? 권리를 건물로 받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이게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입체환지는 요 내용만 나오면 돼. 이런 구분 소유권, 공유집은 이 말은 무조건 무슨 환지에서만? 입체환지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입체환지만. 그러니까 요 개념만 딱 기억했다. 요 지문 보이면 무슨 환지다? 입체환지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책에 셋째 줄에 다만 거기를 봐. 다만. 입체환지 동그라미 1번. 기억의 세 번째 줄. 다만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등으로 신청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 그러니까 이거 봐요.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는데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얼마이야? 숫자만 해요. 100분의 70. 지문 다 못 외우니까 100분의 70만 나오면 돼. 70 이하일 때는 여러분들이 나 입체환지 해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제외된다는 이야기야. 또 하나 더 이상. 다만 환지전 토지에 뭘 갖고 있으면? 주택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지가 아니라 뭘 갖고 있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에 관계없이 뭐 할 수도 있다?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를 딱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개념인데 내가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얼마이야? 100분의 70이야. 근데 100분의 70 이하라도 처음부터 뭘 갖고 있었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니은부터 리을까지를 묶어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놓고 제가 지금부터 페이지 부를 테니까 페이지를 거기다 적어보세요. 179 이렇게 적어보세요. 179 적었나요? 적고 한번 179 넘겨보세요. 그 관리처분 계획 등에서 1번 분양공고 이렇게 나오나요? 그 분양공고 동그라미 1번부터 양괄호 3번까지 그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입체환지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고 같은 개념이야. 자, 그럼 앞에부터 다시 봐요. 다시 그거 잡고 114페이지를 먼저 봐봐요. 114페이지 니은. 입체환지의 경우 시행자들은 밑줄 긋은 것만 환지 신청 기간 등 이것을 소유자에게 뭐하라? 통지한 다음 신문에 뭐하라? 공고하라. 그때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이고 20일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 리을, 소유자는 그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다시 넘겨서 분양 신청도 시행자가 동그라미 1번 누구한테 통제? 소유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2번 신문에 뭐하라? 공고하라. 양괄호 2번 통지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며칠 연장? 20일 연장. 그럼 분양 신청,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머릿속에 입체환지 신청하고 무슨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 뜻이야. 알아듣겠나요? 몰라? 어? 174다. 어이씨. 나만 지금 174를 미안해. 그러다 지금 맞아 죽겠다. 눈 풀고 막 숭질내지 말고. 거기 동그라미 1번 소유자에게 뭐하라? 통지하라. 동그라미 2번 신문에 뭐하라? 공고하라. 양괄호 2번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뭐하라? 분양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진즉 말하지. 아니 없어요 이랬지. 찾아보려고 해서 아이고 그래 다음부터 실수 안 할게요. 그래서 그 머릿속 정리해. 입체환지 신청하고 무슨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고 개념이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면 어디 한 군데는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공부하면 하나를 연관시켜 보란 이야기야. 항상 어디하고 입체환지 신청하고 저 정비법에 분양 신청하고 개념이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비슷한 거를 시험에서 자주 내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114로 와서 이제 그 동그라미 시옷에 보세요. 동그라미 시옷하고 이응이 있나요? 거기다는 그냥 묶어서 정비법 이렇게 써놔. 정비법. 요건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 그럼 정비법 배운 내용이 똑같이 나와. 그러면 어디 법에서 나오든 그 지문 나오면 요거구나 하고 알아듣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조치. 공공시설 용지는 바로 환지 기준 부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나요?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밑줄 긋은 자리. 환지 기준이 7개 항목이 있다고 그랬지? 7개 항목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끝문장. 위치, 면적 등에 관해서 기준 부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환지계획 작성 기준 적용을 안 해도 청산해, 안 해? 청산? 안 해? 그러니까 아까 요걸 기억하라는 거야. 청산이란 건 요 디귿까지만 청산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지금 요거 배우면서 환지 부지정 기준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기준 적용 안 하기로 해도 뭐가 필요 없다? 청산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니은 용도 폐지될 국공유지는 환지 부지정에서 환지 부지정에도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청산했었잖아 이거는. 근데 무슨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는 기준 적용 안 하고 환지 지정 안 해도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시험장 가시면 지정 안 하기로 청산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는. 그럼 밑줄 긋은 거 보세요. 니은의 밑줄 긋은 거.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는 환지 부지정한다. 요걸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국토개발에서 공공시설 귀속 기억나나요? 공공시설 귀속. 새로운 거 만들면 누구한테 줬어?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켰죠? 그리고 그 용도가 폐지된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니까 용도 폐지될 부분은 환지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대신에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한다. 이 말 써 있나요? 요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부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지정된 부분을 무슨 토지로?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사용한다. 요까지.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보류지라는 개념은 여러분 문장 그대로 보류해놨다. 그 뭐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남겨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유보, 다른 말로 보류 또는 제외, 환지계획에서 유보된 토지다. 자, 아까 환지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에요? 환지 처분하려고 환지 지정하는 거지. 근데 환지 지정에서 뭐 했다? 제외되어 있어. 그러니까 환지 지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환지 계획은 환지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유보, 보류 또는 뭐 됐다? 제외된 토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토지는 뭘로 쓰느냐? 공공시설 용지나 바로 채비지가 돼. 주로 요 용대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신도시 만들면 공공시설 뭐가 필요한가요? 도로 만들 땅. 그게 바로 보류지야. 그러니까 보류지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주는 거 아니지. 여러분한테 주지 않고 남겨놨다가 뭘로? 공공시설 용지로 쓰겠다 그 말이야. 그 중에 일부는 뭐로 쓰고? 채비지로 쓴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채비지란 무엇이냐? 채비지란 뭐 중에? 보류지 중에 일부야. 그러면 채비지가 커? 보류지가 커? 그렇지. 당연히 보류지가 크다 그 말이야. 그 보류지 중에 일부를 시행자에게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갖는 토지? 시행자가 갖게 되는 토지를 채비지라 해. 그러면 시행자에게 왜 이런 걸 주느냐? 시행자가 그걸 뭐로 쓰는다?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행자들이 사업하면 그 비용 부담은 누구 부담 원칙이다? 시행자 부담 원칙이지. 시행자가 뭐 팔아서? 채비지 팔아서 경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보류지가 채비지 나오면 가장 기본 문제는 요 두 가지가 나와. 채비지 보류지 나오면. 그러니까 보류지는 크게 보면 무슨 용지다? 공공시설 용지와 뭐로 돼 있다? 채비지로 돼 있고
그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 시행자가. 그래서 시행자가 가져가서 뭐 한다? 판다. 그 말이야. 팔아서 경비로서. 그러면 시행자가 이거 판다. 그러면 이거 사는 걸 누가 사? 여러분이 앞으로 사놔야지. 돈 되는 땅이야. 돈 되는 땅. 근데 여러분 쉽게 사지는 못해. 왜? 경쟁이 심해. 이거 사놓으면 돈이 되거든. 조금 이따 이제 저기 뒤에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그게 바로 채비지와 보류지 용어 쭉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하단에 보면 양괄호 5번이 나와. 양괄호 5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라고 나와. 조성토지 가격평가. 그럼 시행자들은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게 한다. 이러고 나왔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는데 이게. 자, 보세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한다. 우리는 무조건 가격평가 그러면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 지금은 법인으로 돼 있네. 옛날에는 업자 그랬어. 근데 지금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를 해. 자, 그럼 평가에서 지난번에 수용 방식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를? 수용 방식은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놨어. 표가 안 나시는 거야? 자, 지금 환지 방식은 똑같이 평가한 것을 토지 평가 협의회 뭐 거쳐서 심의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시험장은 이게 꼭 나와. 조성토지 가격평가가. 왜? 수용에도 있고 환지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방식으로 묻느냐 답이 달라져야 돼. 가격평가니까 누가 평가하는 거 똑같아? 여기까지 평가하는 거 똑같은데 거기에서 자 항상 평가는 혼자의 2명 이상에. 그러면 2명 이상이 하니까 뭐 해야 돼? 산술 평균하지. 요걸 바로 우리 4글자로 뭐라고 그랬나요? 감정가격 이렇게 써. 근데 환지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뭐를 거쳐서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인데도 환지에 나오기도 하고 수용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도시개발법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 있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2개를 구분 안 해서 공부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성토지 가격평가 그러면 수용 방식에도 있고 어디에도 환지 방식이 있는데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요걸 구분해 주라는 얘기지. 자, 다음 장 넘겨서 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는 거기 옆에다 괄호하고 2글자 써보세요. 임의적이고 장기적이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가 아니지 지금. 환지 뭐? 예정.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예정 단계야. 그럼 이건 언제 하냐? 그러면 임의적 절차야. 임의적. 그리고 언제만 할 수 있어? 장기적일 때. 그럼 보통 우리는 장기는 얼마를 말해요? 10년 이상을 보통 장기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이제 환지 계획 수립해 놓고 환지 처분까지 2년밖에 안 걸려. 근데 이런 거 환지 예정지 지정하나? 할 필요. 이거 지정하는 게 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아주 길 때만 하는 방식이 뭐다?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지정 목적에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한다. 요거는 시행자를 위해서야. 시행자에게 아까 배운 무슨 권? 채비지 처분권을 준다 이렇게 놨어. 원래 채비지 처분하려면 무슨 처분이 있어야 돼? 환지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환지 예정지만 지정해도 채비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미리 처분이 돼. 그럼 미리 처분하면 뭐 들어와? 돈 들어오니까 사업이 원활해진다 그 뜻이지. 두 번째, 사건 제한을 최소화한다 해서 우리 소유자에게 무슨 권 줘? 사용 수익권을 미리 주는 거야. 원래는 환지 처분이 공고돼서 다음 날이 돼야 우리가 무슨 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야 사용 수익이 되는데 아직 소유권 취득하기 전인데도 환지 예정지만 지정되면 무슨 권은 받을 수 있어? 사용 수익권은 미리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시행자도 좋고 우리 소유자도 좋은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아무 때나 지정하라. 2가지가 맞아야 돼. 임의적이면서 장기적이어야 돼.
그때 시행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채비지 무슨권이 나와 처분권이 나오고 우리 소유자에게는 무슨 권? 사용수익권을 미리 준다는 그 효택이에요. 그리고 2번에 보면 환제정지 지정은 끝문장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공법은 이제 안 배워도 무조건 지정하면 뭐야? 할 수 있다. 꼭 지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종전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지. 그러니까 지정은 할 수 있는데 만약 지정할 때 누가 있으면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환제정지 지정처분의 성질은 형성적이야. 형성적. 2번에. 그러면 자 시행자가 환제정지 지정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무슨 권 나와? 사용수익권이 확정된다 그 말이야. 사용수익권이. 그게 형성적이지.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환제정지 지정의 절차는 시행자가 환제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환제정지의 뭐를 알려줘? 위치. 너 어디를 사용하라고 위치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정효력 발생 시기. 시기를 알려야 한다. 그 알려야 한다를 통지라고 하는데 동지라고 돼 있네. 티귿을 눌렀나 봐. 티귿을 눌러야 되는데. 그 작년에 없던 걸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동지로 나왔네. 여러분하고 나온 동지잖아. 동지로 돼 있네. 통지로 그치. 자, 그럼 세 가지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뭐하라? 통지하면 돼. 그러면 그 시기를 통지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무슨 권이니까 형성적이니까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절차는 또 저 밑에다 당구장 표시를 해놨고, 자 예정지 지정의 효과. 그래서 효과는 그 박스에 보면 무슨 권이 나온다? 사용수익 써놨어 미리서. 환제정지 지정 효과는 우리 소유자에게는 무슨 권? 사용수익권. 그럼 1번 사용수익권의 취득 및 정지라고 했네. 그 한쪽은 취득이 되지만 한쪽은 뭐 된다? 정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기어 환제정지 지정된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제정지나 당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그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란 무슨 권? 사용수익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사권 제한이 최소화된다. 그런데 니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는 어떻게 된다? 사용수익이 정지가 돼. 그 대신에 무슨 권은 남아있어? 소유권은, 그 말은 처분권은 아직 남아있다. 그 말과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늘 묻는 게 이거야. 환제정지는 환제정지 지정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한다. 그러면 종전토지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환제정지가 이제 지정이 되는 순간 여기에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건데 3명을 한번 해 들어볼게요. 환제정지 지정됐다. A는 자기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이 정지돼?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땅에 대해서는 환제정지 지정되면 무슨 권이? 사용수익권이 정지가 돼. 그 대신에 무슨 권은? 처분권은 남아있어. 이 처분권이 남아있다는 게 무슨 권이 존재해? 소유권 존재지. 소유권의 본체가 뭐냐? 처분이지 처분. 그래서 처분권이 있다고 말하면 소유권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B도 환제정지 시정되니까 무슨 권이? 사용수익 정지돼. 그리고 무슨 권은? 처분권은 남아있고. 그럼 여기 C도 자기 종전토지는 무슨 권이? 사용수익은 정지가 돼. 처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상태야. 그때 이제 묻는 게 그러면 A의 환제정지를 여기다 지정해줬다. 여기다 지정했다. 그러면 A는 요 땅에 와서 뭐 하면 된다? 사용수익한다 이 말이야. 자기 거는 정지가 됐으니까 이쪽에 와서 사용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이때 환제정지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A의 권리가 이렇게 오면 이미 여기가 무슨 권이 정지돼 있어?
사용수익권이 정지됐으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지. 만약에 여기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으면 서로 어떻게 돼? 중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지의 정지가 지정되면 종전권은 전부 정지가 돼. 대신에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쪽으로 무슨 권이? 사용수익권이 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 A는 여기 와서 사용수익은 하지만 이 땅을 A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다? B에게만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럼 B에게 환지의 정지를 여기다 지정했다. 그럼 여기서 정지된 권리가 이렇게 와서 요 C에 있는 부분을 뭐 하면 된다? 사용수익. 대신에 요 C에 있는 땅을 B가 처분은 못하겠죠. 요 C의 땅은 누구한테 처분권이 있다? C에게 아직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C에게 다시 여기다 환지의 정지 지정했다. 그러면 C는 사용수익 정지된 권리가 어디 와서? 여기 와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서로 간에 또 무슨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가 있지. 수인의 의무. 수인의 의무라는 방해 거절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자, A의 권리가 이렇게 올 때 B가 방해하거나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의 권리가 이렇게 올 때 C는 방해하고 거절하면 안 되죠. 다시 C의 권리가 이렇게 올 때 A는 방해하고 거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환지의 정지 딱 지문 나오고 종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 종전 그러면 사용수익 정지 무슨 권만 있어? 처분권만 있다. 그럼 환지의 정지 이렇게 나오면 사용수익할 수 있고 무슨 권은 없다? 처분권은 없다. 서로 간에 무슨 의무 있다? 수인의 의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반달가로 2번까지가 그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어. 읽으시고. 그 대신에 반달골 3번 채비지만큼은 시행자가 무슨 권까지 있다? 처분권까지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지의 정지는 사용수익권을 주는 건데 채비지에 한해서는 무슨 권까지? 처분권까지 있다. 그게 차이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권리의 조정하고 용익권자 등의 보호라고 돼 있는데 요걸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 내가.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거기 읽어요. 응? 나 여기다 그리고 있을 테니까 읽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당사자라는 지문은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냐면 소유자와 용익권자의 사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소유자도 있고 용익권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나 용익권자들은 임대료 문제가 불합리할 때는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다?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누구는 증가해달라고 할까? 임대료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더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용익권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좀 깎아달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전부 며칠 안에만 60일 안에만 하라 이렇게 놨어. 근데 증감 청구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지. 하여튼 돈 문제로 더 내나 덜 내나 그러면 짬이 되니까. 그러면 의무 면하려면 뭐하라?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또 1번에가 당사자들은 이제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제. 이것도 날짜가 며칠? 60일.
여기 증감 청구도 60일이고 여기에 권리포기 계약일이 60일인데 위하고 차이는 자 권역이 달라. 위에는 금액이야 금액. 임대료 등에 대해서 먼저 뭐부터 증감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뭐하라? 권리포기 계약 해지고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1번은 권리에 대해서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바로 뭐하는 거다? 권리포기 계약 해지야. 그러니까 순서가 증감 청구 후에 하는 방법이고 동그라미 1번은 바로 뭐 할 수 있다? 증감 청구 안 하지? 바로 권리 포기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책으로 하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인데 그게 같은 개념이야. 똑같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걸 따로 공부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린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돼. 그럼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요 한 자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뭘 할 거냐 요거지. 바로 포기를 하거나 계약해지는 손실보상의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시행자. 요게 시험 문제야. 위에 거는 이해만 하면 돼. 시험장에 가서. 요거는 시험에 따로 낼 일 없어. 무조건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는 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요게 첫 번째야.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시행자들은 반드시 뭐 해줘라? 보상해줘라.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뭐가를 지정하다 보니까 환지의정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가? 시행자 네가 보상해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실제 돈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일인데 보상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시행자. 항상 시험 문제에 이거 나와. 여기 나와. 그럼 이제 시행자들은 보상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나 이익 받은 자가 있으면 요 사람한테 세 번째로 뭘 청구한다? 구상권. 요게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공부하면 돼. 무조건 손실이 생겨서 돈 달라고 청구 누구한테 한다? 시행자. 시행자는 바로 보상해야 돼. 보상하고 나서 그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줄 돈을 누가? 시행자가 대신 준 거니까 무슨 권? 구상권 행사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구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어. 구상이 안 되면 강제 징수하거나 징수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 왜 이 말이 생기게 됐는가? 요 말이. 자, 여기에 시행자 그럼 어떤 시행자야? 이 사람은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이죠. 요걸 알아야 돼. 항상 환지 방식의 시행자란 누구다? 행정과 비행정이란 뜻이야. 그러면 행정청은 뭐 하면 돼? 강제 징수. 그러면 행정청 아니니까 징수, 위탁 이렇게 나와야지. 지문에가. 그때 요 위탁에서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는 바로 4%다 이렇게 나와. 우리 공법에서는 이 수수료가 두 개가 있어. 4하고 2%. 우리 공법에는 수수료가 두 번밖에 안 나와. 4%냐 2%냐 이렇게 나와. 지금은 돈 받는 거죠. 지금 돈 받는 거. 돈 받는 건 4%야. 그럼 돈 받는 거 아닐 때는 2%로 나와. 그게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은 나와. 왜냐 여기서 끝나니까 정비법에 가도 여기 있을 거고 주택법에 가 또 나오겠죠. 어디든지 똑같아. 공법은. 무조건 공법 시간에 수수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얼마다? 4, 2야. 그럼 지문에가 돈으로 돼 있어. 뭐 돈 받는 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4. 그러면 돈 받는 거 아니면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으시면 돼. 여러분 책에 그런 내용이 쭉 써 있는 게 그 문제야. 근데 다 읽어봐도 결론은 요거야. 요거 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여기한테 요걸 기억해야 돼. 요거 하고 나면 시행자들은 누구한테? 소유자나 이익 받는 사람 무슨 권? 구상권. 요거 과정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문 있고 요것만 알아들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요까지 하고 쉴 거예요. 요까지 하고. 아니 왜 안 쉬어 이러지 말고. 아까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수업 시간은 얼마 못 했어. 아까 카메라가 고장 바람에 수업은 촬영은 얼마 안 됐어. 촬영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장에 넘기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기타 조치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반달고리 1번 환지 부지정 토지 나왔네.
환지 부지정. 그래서 환지 부지정 세 개를 반드시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환지가 부지정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세 개가 나와. 관련 규정이. 그럼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청산하라 이렇게 나오겠네. 원래 청산은 언제 한다고 그랬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기로 돼 있는데 요건 언제 한다? 환지 계획 인가 후에 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이제는. 환지 부지정 기본 문제가 청산부터 나와, 청산. 그럼 청산은 환지 계획 인가 후에 이렇게. 그러면 돈 다 줬으면 시행자들은 그 토지를 뭐 해야 될까? 사용 수익 정지시켜 놔야 되겠지? 그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행자로 가정해봐. 저 사람이 지금 환지 부지정이면 여러분 돈 줬을 거 아니야? 돈 주는데 계속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사용하지 마라, 수익하지 마라 하고 정지시켜야지. 그래 놓고 누가 관리해야 돼? 시행자가 관리를 해야 돼. 세 번째. 그럼 돈은 다 됐는데 언제 소멸해요? 이렇게 또 묻겠죠. 바로 이거는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이 돼야만 소멸이 돼. 그러니까 돈은 한 10년 전에 줬는데 권리는 그대로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지. 소멸 시기는 무슨 처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뭐야? 다음 날 되면 취득의 새로운 권리를. 없어지는 건 그 전날이야. 그래서 항상 환지 부지정은 세 군데 나오는 이유가 지금 무슨 계획? 환지 계획, 환지 처분, 여기 뭐야? 환지 예정지야. 지금 이 상태가 환지 예정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단계가 세 단계지.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이잖아. 그럼 시험지 어디를 내더라도 환지 부지정은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 환지 부지정 앞으로 뒤로 가더라도 무조건 요 세 개는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반달가로 3번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미리 써놨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환지처분 들어간대.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아니, 쉬고 하자. 쉬고. 쉬고. 환지처분하고 알려드릴게요.